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날 배워서 한다를 통해서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트렌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트렌드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데요.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태풍 피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날씨 고민도 또 시장 고민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내내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휴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미증시 하락에 대한 영향, 그리고 미증시 공백에 대한 영향 때문에 오늘 이 월요일날 출발해 이 코스피에 대한 시장 흐름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요, 조금은 위안을 삼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 고환율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깊을 것이다라고 우려는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뭐 1,000억 원대 이하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연속적인 매도의 분위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시장의 고점에서 내려올 때만큼 수급의 이탈은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했을 때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았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 아직 9월 달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 시장을 좀 견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7월 달, 8월 달의 분위기를 봤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뭔가 하반기에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 시장 상반기에 대한 시장은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볼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그런 트렌드를 알아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반기에 지켜보셔야 되는 트렌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유럽에 겨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장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정보 만나자는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달, 8월달에 기조가 9월달까지 이어진다면은 시장은 분명히 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줄 테고요. 이럴 때 어떤 섹터들을 좀 쥐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트렌드 분명히 준비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큰 수익과 함께 인생정보 만들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메가 트렌드를 보자라고 항상 제가 이 방송의 초반에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가장 최근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좀 저울질을 해왔고요. 그리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조금씩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완벽한 경기 침체 구간이냐, 아니면 경기 둔화되고 있는 위치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따져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경기 둔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오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던 강달러 기조, 원달러 환율의 강세 분위기, 이 부분들을 좀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한 이유들, 오펙 국가의 국제 유가,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급,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이 때문에 하반기에 봐야 되는 내용, 첫 번째는 에너지 대란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제가 가장 잘 아는 건 또 반도체인데, 반도체에서 어떤 포인트로 또 우리가 방향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8월달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업종, 자동차 섹터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파트의 수출 동향도 상당히 컸었죠. 예, 이런 주제로 가지고 오늘 제가 하반기 트렌드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대란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이야기로 해서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진행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 이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고요. 최근에 와서는 러시아와 또 유럽의 여러 가지 서로 제재하는 경제적 제재
경제적 타격을 위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변동이 좀 있죠. 이번 주말에도 이 내용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많이 해드렸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사이클에 있는 순환 이 섹터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천연가스, 원유 봐야 되겠고요. 신재생으로 넘어갔을 때 태양광, 풍력, 수소,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에너지의 또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요. 실질적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체해서 봐야 되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이야기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러시아가 쥐고 있는 가장 큰 키,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이 NG 의존도,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의존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일단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이와 같은 주요 국가의 전체적인 전력원이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어느 국가에 가장 또 집중되어 있느냐? 이탈리아, 또 독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탄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원유 에너지, 이와 같이 전반적인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가 얼마만큼 국가별로 영향을 미치는가 봤을 때 이탈리아, 또 네덜란드, 독일 못지않고 또 헝가리, 체코 이와 같은 순위로 해서 러시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사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의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친러 성향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워낙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유로존을 위해서 대러시아 제재의 목소리를 좀 함께 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요 국가별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되느냐, 이것에 따라서요,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 모멘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에 대한 뉴스들 하나씩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내에서의 산업 선진국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유럽의 이 전반적인 에너지 의존도에 대한 사진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왼쪽은 원유, 가운데는 석탄, 그리고 왼 오른쪽은 천연가스의 의존도인데 높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다. 만약에 지금은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변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원유 역시도 천연가스 못지않게 상당히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에 상당히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또 시장의 경기적인 그 방향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봅니다. 왜냐하면요, 연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고강도 긴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경기에 대한 그 회복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원인을 잡고 있는데,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러시아 위치 때문에 오펙 플러스, 그리고 또 유럽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변동, 이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에너지 가격 변동까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내용들, 러시아에 대한 문제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또 보도록 하죠. 자, 유럽 안에서는요,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큽니다. 지금은 원유,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대체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비축할 것이며 경제적 위기를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의 내용인데요. 자, 이번 주부터 해서 이달 말까지는요, 유럽에서 주요 경제 지표와 주요 연설,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발표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보여지고 있는데요. 22 통화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경제 성장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당 시간 동안의 회복조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도 긴축,
금리 인상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기조가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 잭스론 미팅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럽이 지금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긴축에 대한 방향성을 미국 경제 흐름 안에서 놓칠 수는 없다. 따라가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긴축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유럽의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있을 22 통화정책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 안에서 긴축에 대한 기조는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주말 동안에 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이 때문에요.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무거웠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 빠졌고,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열리지 않는 공백이 있다 보니까 나홀로 이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 일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동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내내 하락하는 분위기,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해서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러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배워 산다 강의가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 때부터 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도 건네드렸었죠. 천연가스 관련된 킷 가장 중요하다. 계속 보자.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단기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된다. 시장의 하나의 패러다임,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늘 천연가스 관련해서 도시가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컸었고요.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HTS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에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GSE, 지금 장 후반대까지 11%대 급등세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대성 에너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도 천연가스 관련된 LPG 충전소가 있는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 에너지에 대한 압박이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러시아의 에너지 압박에 대해서 유럽이 한 번에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면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걸 봐야 된다? 가장 먼저 천연가스 보고 난 다음에 유가, 국제 유가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원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석유라든지,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등락이 나왔던 거는 흥구석유인데요. 자, 흥구석유에 대한 주가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 급등세. 상한가까지는 안 갔지만 23%대 급등세. 자, 물론 이제 이 원유 국제 유가 WTI가 가격 변동이 크진 않았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오펙의 회의를 지나고 나서 가격 변동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안에서 느끼고 있는 에너지 대란에 대한 체감 때문에 지금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들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국제 유가까지 바뀐다라면은 S51이라든지 아니면 GS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천연가스, 원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나온다면 다음에는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유럽 안에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죠. 일찍이 중국과 미국에서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요, 지금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오늘은요, 이 순번을 봤을 때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눈에 띄었고요. 향후에 본다라면 이 신재생 에너지, 어떤 섹터, 태양광, 풍력, 또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지금 제가 뒷부분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자, 대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 주요 국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탈원전이었던 유럽에 대한 색깔이 친원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급하거든요. 에너지를 조달하기가 마음이 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원전과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한 시간 동안에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에너지원들은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공급원을 다른 곳도 봐야 돼요.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이 가스 공급을 우회해서 유럽 안에 있는 뭐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 노르웨이 이와 같은 국가, 그리고 중국, 미국, 또 중동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아주 손쉽게 진행되었었던 가스관이 아닌 다른 루트에서 가스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항공기를 옮길 수는 없죠. 배로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LNG선 관심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대란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이 키워드들을요,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하루는 이 섹터가 가고, 하루는 이 섹터가 가고, 다음은 이 섹터가 가고. 이 순환매가, 그리고 순환매를 누릴 수 있는 섹터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는 시장이 아닌 거죠. 시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유의 모멘텀을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다양하다는 것. 그러면은 큰 돈을 쥐고 있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돈놀이 하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분야가 매력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타를 받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는 거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뭐랄까 진정되는 과정이 사실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럽의 압박이 상당히 강한데 이 문제들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파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노르트 스트림 1 이게 이제 어제 이 뉴스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 독일 쪽의 루트를 통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다른 국가로, 주변 국가로 이렇게 가스 공급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독일은 이 유럽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럽 안에서 모든 제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국가이면서 독일의 방향성이 전체적인 유럽이 따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일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전반적인 유럽에 대한 영향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이 100%, 80%, 60% 이렇게 도표에 대한 숫자가 있습니다. 자, 과거 같은 경우에 공급됐던 양이 100%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완벽하게 0의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포되고 난 다음부터는 러시아 쪽에서는 유럽의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과거보다 보시면 6월달 이전과 6월달에 40%로 급감하는 모습 보이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이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기술 점검과 같은 이유로 해서 중간중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스 공급을 중단해 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3거래일 동안, 3일 동안에 유지보수 기술 검진으로 이유로 해서 잠시 중단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다시 번복이 되어서 이번 주 주말부터 무기한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정한 약속을 정해놓고 하지 못하고요. 언제까지라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공급이 완벽하게 중단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에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왜 이와 같은 공급 중단 현상이 남았는가? 사실은 이 타임 라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유럽에서는요, 러시아의 이 천연가스 감축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재고율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필요성 지금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천연가스를 재고를 열심히 모아놨다라는 도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럽 전체적으로 80%, 75%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이게 또 자극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타임라인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요. 지금 이 지난주에 유럽연합에서요. 에너지 공급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요. 이 때문에 이 유럽 전반적으로 공동체에서 혹은 정부에서 에너지에 대한 이 가스 조달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때문에 러시아가 유지보수 이유로 해서 가스 파이프라인 검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G7 유럽 주요 국가가 모여서 유럽 주요 국가와 주요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재무장관 회의 안에서 이 러시아산 석유 가격에 대한 상한제를 시행을 선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러시아 물자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유지보수의 이유로 해서 검진하고 있었던 내용을 번복을 해서 무기한 공급 중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내용들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골이 다시 한번 깊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원유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것인데 지금은 천연가스를 압박을 했죠. 향후에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제재안이 나오게 되면은 러시아는 좀 더 강한 에너지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러시아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거는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고요. 그리고 원유가 여기에 못지않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사용 빈도가 높진 않지만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안에서 이 에너지,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비축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은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와 같은 요소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이 부분의 부족분을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거나 아니면 석탄 발전소를 가동시키거나 이와 같이 기존에 멈췄던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러시아와 유럽에 대한 오고 가는 맞불 작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 에너지에 대한 괜찮아졌다, 위험하다, 위기와 진정과 이와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 길어진다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이처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들이 길어질 때에 주가는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죠. 악재를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인데 한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을 때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은 북한의 무력 도발은 단기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군사 훈련을 한다든가 굉장히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그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쏜다, 아직 쏠 것이다, 계획 중이다 라는 이야기만 풀어놓으면서 대략 한 2달 동안에 특별한 무력 도발 없이 계속 쏜다 안 쏜다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2달 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이 되면서요, 대북주 그리고 혹은 반대편에 있는 방산주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해서 2달 동안에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도 안 좋아하고 종목에 대한 편차도 굉장히 컸었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느꼈던 불확실성이 지금 유럽과 러시아의 맞불에서 느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런 시장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재료입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와 같이 러시아 에너지의 밸브를 잠궜다 풀었다 하는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종목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경기, 뭐 인플레이션 카드 나오고 긴축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힘들다? 그럼 이쪽에 가서 보셔야죠. 그래서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주식 투자에 상당히 좋은 재료다. 냉정하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와 같은 설전이 얼마만큼 좀 진행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유럽도 대체할 수 있는 또 반박에 대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멈췄던 원전을 다시 가동할 것이다. 그러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주요 국가에서 원전을 다시 가동하려고 이야기만 논의만 된다면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도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카테고리,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 내용이 끝나지 않을 것인데 그 시간 동안에 내내 오른다는 포인트가 아니죠. 재료에 대한 연소성이죠. 재료를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장이 지금 요즘에 매매하기 힘들죠. 에너지 대란에 관련된 종목들만 한번 보시죠. 주가가 올라간다? 같이 매매하시고. 주가가 쉬어간다? 기다리고. 그래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재료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장인데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좋은 뜻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자, 다음 차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ECB 통화정책이 이번 8일 날 있고요. 그리고 EU 에너지 장관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G7 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석유 상한제를 언급을 했는데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의 키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천연가스다라고 했는데, 자, 원유 상한제는 뭐 천연가스에 비하면은 뭐 큰 문제가 아니죠. 천연가스에 대한 상한제가 나오는지 이 내용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에 EU의 비상 개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비상 개입하면서 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5% 가까이 빠졌는데 이번 주에 모두 다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천연가스 관련된 변동성,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급 중단에 대한 내용이 일단 이와 같은 내용들을 흘러갈 것인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은 더 자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잠깐 펼쳐봤었던 종목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 자, HTS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나온다면요, GSE 그리고 대성에너지요, 대성에너지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대장주 그룹에 있고요. 뭐 물론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SK가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후순위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적으로 본다라면은 먼저 탄력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S-오일이라든지 GS 이와 같은 정유주들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펙을 통해서 이 국제 유가 공급에 대한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원유 제재가 오펙 플러스 회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뭐 정제 마진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고, 자, 이와 같이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가장 큰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높이만 보더라도 문제가 거론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3만 원 이하에서 7만 원대까지 2배 이상 이미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성 ENG라든지 그리고 저는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유럽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요, 미국에 있는 에너지 가격 변동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서 에너지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이나 다른 대륙에서 공급 조달을 지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의 가격 변동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안에서의 변동성이 커진다면은 미국 안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언급도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커진다면은 저는 하나솔루션, 유럽에서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M&A를 통해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시장을 진입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솔루션은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S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유럽에 있는 독일 국가에서 또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범한 퓨얼셀이라든지 물론 이제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봐야 돼요. 일주일 이전까지만 해도 주가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시 보셔야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뭐 여기서 비나텍이라든지 최근에 주가는 안 좋죠. 근데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와서는 2차 전지, 친환경 쪽으로도 다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분류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많이 쉬었죠. 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와서는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던 G2파워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얘는 권리락, 그러니까 유분산 증장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변동성이 컸는데 이 종목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토크. 네. 지금 나열한 종목들만 해도요. 계속 에너지 대란에 대한 키워드 때문에 변동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만 잘 살핀다라면은 충분히 뉴스가 또 나올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열만, 리스트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심심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고요. 이 내용들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해서 2배, 3배, 4배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거, 기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끝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계속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클까? 천연가스, 에너지, 원유, 그럼 신재생 에너지까지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까?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독일과 프랑스 쪽에서 러시아를 견제를 상당히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가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력 가격. 자, 과거와 비교해 본다라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높게는 6배, 적게는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회 비용이 상당히 크게 지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당연히 이 전력 가격 변동 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소비에 위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은요, 새로운 경기 침체가 위기가 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 자, 근데 언제까지 진행될까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추이가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변동되는 거는 러시아가 공급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뛰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미국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정적인 수출처가 있는 상태에서 유럽에까지 나눠주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급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딸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이 인플레이션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태이죠. 자, 일단은 앞에서 유럽에서는 우리는 일단 버틸 수 있다라고 했었던 천연가스 재고율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80%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시작되는 재고를 높여야 되는 수치를 본다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도표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재고가 완벽하게 고점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 재고를 더 쌓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공급을 더 비축시켜야 되는 시간까지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이 시기는 무엇이냐면요, 유럽의 계절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아직 유럽은요, 겨울이 오지 않았어요. 그 겨울이 왔을 때 천연가스의 비축량은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줄떡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럽 안에서 현재의 재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러시아는요, 일부 줄인 가스 공급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급을
잠글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처럼 유럽이 지금 러시아를 배제하고 천연가스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가스 어디서 구해올 수 있을까? 자, 미국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두 국가에서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조달할 수 있다? 지금 천연가스 생산량에 대한 크기만 봤을 때 미국에서도 천연가스 유럽으로 공급해주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을까? 비축량이라든지 생산량만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렵다.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독일이라든지 몇몇 국가에서 석탄 발전소까지 다시 가동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비축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6배가 올랐고요. 그러면은 석탄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을 하겠다. 23곳에 대한 가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역대 발전량 최저치입니다. 이것을 과거의 위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상당한 기술 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동이 바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야기한 대처법, 독일이 이야기한 대처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밸브를 잠근 러시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클 것이다. 단기적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추이 때문에 전반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이 전력 비용, 전기료에 대한 가격 추이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자, 일단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전력 비용이요 4배,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가정 입장에서 전기료, 난방비 이런 비축, 에너지 비용의 증가가 소비의 위축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자, 오른쪽 가장 선진국 역할 그리고 가장 부유국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조차 이와 같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일에서의 경기 위축,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은 유럽 전반적으로 위기가 또 오겠죠. 지금 이런 시기에 있어요. 에너지의 압박이 유럽 전체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정말 상당히 잘 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누가 이길까의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은 사실 유럽도 힘들고 러시아도 힘든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러시아는요, 그동안에 안전하게 물자를 공급하고 소득원이 되었었던 에너지를 과연 러시아가 중단했을 때 러시아도 당연히 무역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러시아는요, 올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다.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인도에 원유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계약이 되어 있죠. 자, 이렇다 보니까 대러시아 압박이 쉽지가 않다. 자, 근데 만약에요, 러시아의 원유가, 러시아의 에너지가 만약에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러시아의 압박이 러시아 제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줄이는 것만큼 가격이 뜨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무역, 그러니까 수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수입원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역에 대한 크기가 방어가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오페크 국가 안에서는 확실한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8월 달까지의 증산 계획이 멈추고 9월 달부터 감산의 시기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비오펙 국가인 러시아의 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까지의 추이로 본다면은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꺼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어느 일정한 가격 방어선을 두고 고유가 시대로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다시 거론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월 달까지의 CPI 발표는 무난했을지 몰라도 9월 달 이후부터의 CPI 발표는 다시 고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서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었던 파월 의장의 이야기처럼 고강도 긴축,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이 간다라면은 이미 속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치가 올라와 있는 금리에 대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경기 위축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코로나와 다른 경기 위축, 경기 침체에 대한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고 민감한 만큼 크게 올라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내려오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되거나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압박했었던 요인들 서방 국가에 대한 제재가 완벽하게 이야기가 긴장감을 낮추기 전까지 에너지 대란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민감하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는 이번에 키를 크게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조달하는 에너지 공급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유럽의 겨울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를 고립시키지 못하도록 만약에 압박을 가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있죠. 그러면은 과연 유럽에서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유럽의 겨울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서 전쟁을 끝낼까? 자, 상당히 이런 고민을 해본다면은 에너지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본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긴축을 다시 놓질 못합니다. 왜? 미국과의 경제 이 변동성, 지금 달러 강세 분위기가 상당히 급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유로화에 대한 가격 평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그 긴축을 못하게 되면 유로화에 대한 가격 평가를 못하는 꼴이 되고요. 유로화에 대한 가격 평가를 못하게 되면 달러는 정말 또 강세 분위기로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권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전력 소비 가격 레벨 추이 굉장히 급감해되어 있는 위치 보이고 있죠. 이것은요, 싸다는 뜻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력 비용이 높아지는 때는 아직 진입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겨울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유럽의 겨울이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가 쥐고 있는 카드가 아주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가장 자신 있는 카드는 뭐냐? 천연가스. 그래서 에너지 대란에서 저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보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등락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오른다. 천연가스 오른다.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다시 복구되기 전까지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 유럽만 아니라 미국의 가격까지 오른다.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원유까지 모두 다 오른다. 자, 이 내용들 본다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회의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FOMC까지 상당히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가격 추이 그대로이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와 유로화에 대한 구조, 이 문제 때문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어쩔 수 없는 긴축의 흐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 유로존 전체적인 GDP의 30%가 독일이다.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독일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비 심리가 떨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경기 타격, 경기 둔화, 경기 침체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유럽의 경기 침체. 그러면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유럽 안에서의 이 후발 기업, 후발 국가들은 상당히 디폴트 우려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죠. 한때 경기 침체에서 거론이 되었었던 스페인, 이탈리아 문제, 당연히 그리스나 그 밖의 국가들은 정말 디폴트 우려가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더 심해지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오가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 대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 이전까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 부분들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유럽의 겨울이 온다라는 이 슬로건을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키워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이 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거론이 되었던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량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오늘은 식량 가격,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파종의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추수에 대한 시기까지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이 우크라이나에서 비축됐던 재고량을 풀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가격만큼 곡물 가격이 조정이 나왔었는데 추수의 시기에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식량 가격이 다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겨울 시기에 곡물 가격 상승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거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 이 때문에 봐야 되는 유럽 안에서의 대체 에너지원 투자.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 수소 함께 보셔야 되겠고 대체 에너지원의 석탄 에너지, 그리고 원전, 그리고 LNG 선박에 대한 수요까지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을 건네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유럽의 겨울이 온다라는 슬로건이요. 현재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요. 유럽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본격적인 겨울 시즌을 11월 달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이 돌아오기 이전에 얼마만큼 대비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그 기간이 사실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 단점인데 짧기 때문에 에너지 대란에 대한 키워드가 연속적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밸브를 잠근다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미 가장 큰 이 공급원인 독일 파이프라인을 잠궜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미국이 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가격 변동이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활동이 저하되었고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물가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동안 지난해부터 경험했었던 긴축에 대한 과정 또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미국은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한때는 빅스텝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 이처럼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속도에 대한 타격을 받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목표치가 지금 2.5%에 대한 위치가 아니라 4%, 5%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전망치까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그만큼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면은 문제는 없지만은 이처럼 에너지부터 해서 시작돼서 다시 한번 고물가에 대한 부담, 미국 기업에 대한 타격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때부터 해서 내내 하락을 했고 비로소 7월 달, 8월 달에 외국인 수급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0에서부터 해서
금리 인상을 2%대까지 올린 것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0에서 2% 올라간 거하고요. 2%에서 4% 올라가는 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0에서 2% 내는 비용에 대한 부담하고요. 4% 내는 비용의 부담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려워진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기로에 그 민감한 사항은 에너지. 그 민감한 사항이 유럽.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란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들은 지금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랐고 유럽에 원유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라 이 내용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가격은 더 오른다. 자,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봉합되기 이전까지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다시 완만해질 때까지는 에너지 가격은 오른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유럽의 겨울이 온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서서 시작에서 트렌드와 같은 이야기를 건네드린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를 건네드릴 것인데요. 다음 시간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에 반도체 업황 둔화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테고 그리고 반도체에서의 이 전수조사부터 해서 디램 가격 하락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 갈등 이 안에서 새우등 터지는 우리나라 이 내용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반도체 영역에서 무엇으로 다시 보셔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배워 산다를 통해서요. 트렌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건네드리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키워드들, 슬로건들 저는 정말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고요.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유럽의 겨울이 온다. 중국은 안 되고 미국은 된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자동차는 안 되고 전기차는 된다. 이 슬로건도 여러분들 제가 꼭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반도체 설명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제가 이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